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최윤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검색 광고 마케터를 다시 찍을 줄은 몰랐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 변화된 내용이 조금씩 있어요. 바뀐 내용에 대해서만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진짜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진짜 좋아해 주시고 합격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혹시라도 합격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강의부터 다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2회차부터 4회차까지의 시험 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 시험이고요. AMPN 글로벌 최윤정 대리입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은요. 이렇게 총 4회차였고요. 시험일자 3월 27일 이미 종료가 돼서 다음 시험일자는 6월 19일 토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일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나는 마케터가 꿈이에요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실무와 이론 많이 다루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이 요청하셨던 게 이 자격증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자격증은요, 필수가 아니잖아요. 옵션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그냥 내가 따고 싶으면 따는 거. 이 자격증의 영향력보다는 이 자격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는 여러분들의 계획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입실 완료 시간은 1시 50분. 네, 모바일을 이제 컴퓨터를 켜신 다음에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시험 시간은 2시부터 3시 반까지 총 90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험에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라면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가서 시험을 테스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손이 꼭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잡음이 들리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화면에 없고 이 시험을 보는 그 카메라 안에 내 손이 담겨야 됩니다. 부정행위 등에 대한 규제가 그런 식으로 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요, 1급 60점, 이제 실기 40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필기 60점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사지선 다형, 네, 그리고 실기 40점은 단답형입니다. 그래서 막 서술형으로 줄줄줄줄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단답식의 대답만 적으면 되는 거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70점 이상 이제 합격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산기는 사용 가능하지만 소음이나 타인이 카메라로 보이면 감점 처리될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 시험. 저희 항상 제가 외치는 말이 있죠. 집중해서 공부하고 한 번에 합격하자. 시험 응시료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정의는요. 인터넷 마케팅, 소셜미디어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이다. 제가 보통 이렇게 컴마 4개로 문장을 정의를 내려요. 그 이유는요. 사지선 다형이다 보니까 저희가 찍을 때 총 4가지 문항 또는 이제 5가지 문항에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 유형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디지털 마케팅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 마케팅, 소셜미디어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 영상 마케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잡지 마케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정답은 잡지 마케팅이 옳지 않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키워드를 짚어서 강의를 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 너무 빠르다면 책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 시장의 매력도 기업의 목표와 자원에 의해서 선정되는 거는 표적 시장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 단답형에 많이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표적 시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가 아닌 이미 설명을 내놓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또는 이 설명에 대한 내용은 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게 해놨어요. 세분 시장, 그리고 시장의 매력도, 기업의 목표, 자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정답은 표적 시장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표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면서 규모와 성장률, 시장의 매력도, 기업의 목표와 자원 이렇게 나와야 이제 4가지 사지선 다형이 되는데 여기에서 기업의 재무제표, 표 이런 거에 선정된다. 그러면 그게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이 단어와 이 단어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머릿속에 기억이 되신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능숙하게 풀어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포피는 저희 뭐 경영학 전공 또는 경상 쪽 계열이라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그다음 플레이스, 프로모션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포피 너무 헷갈려요. 플레이스 뭐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 제품을 우리가 만들면요. 가격을 붙이죠. 얘는 69,000원. 이렇게 붙였을 때 이 제품을 우리가 유통을 하게 돼요. 플레이스.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 그리고 그 자리에 놓여지면 이제 프로모션, 판매, 촉진 이렇게 마케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 있고 가격이 있고 유통이 있고 촉진이 있다. 단계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문제 예시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빈칸 가로를 쳐서 이 안에 들어갈 말을 적으시오 라는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소셜미디어 또는 유튜브의 다른 소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땡땡땡을 적극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여기에 정답이 이제 인플루언서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많이 접했던 매체고 문제를 쫄지 말고 좀 읽어보면 아 이건가? 싶은 게 정답인 게 되게 많습니다. 마케팅의 패러다임에 대해서는요. 옛날에는 소비자가 수동적이었어요. 저희 출시했어요. 이거 좋아요 이러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은요. 능동적이에요. 출시가 됐으면 찾아보고요. 검색하고요. 그거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동적이었다면 지금은 능동적이다. 또는 옛날에는 일방향이었어요. 기업이 소비자에게 이게 좋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 기업이 소비자에게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방향입니다. 소비자가 체험을 하고 참여를 해서 나온 그 데이터 또는 그 리뷰가 기업으로 전달이 돼서 또 다른 걸 탄생을 시키기도 하고요. 기업이 준 걸 소비자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또 설문조사로 우리가 데이터를 참조했다면 지금은 소셜 빅데이터가 되어 있죠. 광고 방식도 옛날에는 데이터가 정확하지가 않고 잘 모르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로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누구누구님 축하드립니다. 신규 오픈 며칠부터 며칠까지 할인 뭐 이런 메시지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20대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라면서 이렇게 연령대가 조금 적히는 광고성이 많고요. 제가 최근에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 할인을 보여주던가 제가 최근에 가입한 사이트에 회원 가입 전용 쿠폰이 날라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인 맞춤형 광고 방식이 지금은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많이들 댓글로 주시는 게 자료 공유주세요, 자료 보내주세요 하시는데 보시면 그 하단부 링크에 들어가시면 자료를 다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는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정보 교류를 통해 물리적 상품 외에도 디지털 상품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영역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은 이제 양방향이다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셜미디어의 특성으로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예요. 이제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 근데 커뮤니티와 연결이 어떻게 보면 한 맥락으로 나올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4번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고 SNS를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그룹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뭐 게시물을 공개하기도 하고요. 뭐 그 안에서 댓글을 달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또 뭐 해시태그를 통한 커뮤니티 또 해시태그를 타고 들어가면서 또 다른 계정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소셜미디어의 특성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검색 엔진의 정의로는요. 인터넷상에 방대한 분량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들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이게 바로 검색 엔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절대 안 나와요. 인터넷상에 방대한 분량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들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는 검색 엔진입니다. 이제 B2C, B2B, C2C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외워주시는 방식 되게 쉬운 게요. B와 C만 외워주시면 돼요. 영어에서 to는 진짜 to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에게 가는 거를 B2C, B가 기업, C가 소비자. 기업이 소비자에게 B2C, 그리고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C2C. 그럼 기업이 기업으로 가는 건요? B2B.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도 뭐 기업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뭐 방식에 그러면 정답은 B2C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커머스는요, 이제 디지털 커머스로 이동이 되어 있고요. 기존 인터넷,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유통 채널 및 거래 방법을 포함해서 상시상거래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온라인 커머스는요, 유로 멤버십으로 저희가 지금 전회 중에 있어요. 그래서 록인 전략이라고 조금 어려운 단어로 부르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희 넷플릭스 돈 내고 보는 거, 지니 결제하는 거, 멜론 결제하는 거, 이게 잠그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멤버십으로 우리가 잠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플을 우리가 결제를 할 때도 구독 서비스가 있잖아요. 뭐 이런 어플은 이런 시스템,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결제를 해서 내는 거, 그걸 록인 전략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옴니 채널 전략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장을 봐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픽업이 되면,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게 상생하고 협업, 겸업이 되는 거, 좀 이렇게 섞여 있고 융통성 있게 원활히 소통이 되는 걸 옴니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좀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답은 옴니 채널 전략이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자주 나오는 거죠. 전통적인 과정에서는요, AI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뒤에가 우리가 소비자가 원했으면 기억하고 그 다음에 구매했어요. 전통적인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면 기억했다가 가서 샀어요. 아니면 구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관심 있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찾아봐요. 소비자가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 그 정보를 나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AI, 그 다음에 S, 다시 A, 다시 S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S가 앞뒤로 두 개가 나오는 게 지금의 디지털 정보 처리 과정이고요. D가 먼저 나온다 하는 거는 디지털 전통적인 정보 처리 과정이다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뒤로 S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디지털 정보 처리 과정은요, 소비자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검색을 먼저 합니다. 원하지 않고요. 검색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구매를 하고 그 다음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search하고요. 액션을 취하고요. 다시 share합니다. 그래서 앞뒤로 S가 두 개 있으면 지금의 디지털 정보 처리 방식이다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금 간추린 버전으로 제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강의가 이루어질 건지 짧게 보여드렸고요. 앞으로의 좀 목차예요. 지금 이제 개념 정리와 마케팅 접수 1급 마케팅 접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개념을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6월 19일 시험이 너무 빠듯해요.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가 좋아요. 사실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다 숙지를 하신 다음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만 한 번 더 짚어드리는 느낌으로 가려고 해요. 구글의 심화 또는 검색 광고의 심화, 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강의를 들으시고요. 기존의 강의를 들었는데도 시간이 남는다 하시면 지금 이번에 강의도 함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요, 검색 광고의 이해와 용어 정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검색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 최윤정 대리입니다. 검색광고 마케터 시험이 이제 6월 19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강의를 지금은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 강의부터는 제가 검색광고에 조금 더 운영적인 내용, 그리고 구글 검색광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해요. 기존에 있는 내용에서는 기본 무조건 숙지하시고 나는 이거 다 봤는데 시간이 남는다 하시는 분들만 이번 강의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검색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 지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검색광고의 정의는요, 일단 네이버, 카카오, 구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검색 엔진을 통해서 기업의 웹사이트를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 기법, 너무 쉽죠? 근데 중간에 검색광고의 정의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해서 검색 엔진을 문제를 내기도 해요. 요런 거 제가 이렇게 나와
나왔을 때는 이렇게 검색 엔진이라는 요 단어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 광고하면 검색 엔진, 그리고 웹사이트 노출, 이렇게 딱 3가지 포인트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 광고는 키워드 광고, SEM, SA, 페이드 서치라고 한다. 근데 다 필요 없고요.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게 페이드 서치. 검색 광고는 누가 돈 낸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내고 내 사이트를 올려서 그걸 클릭한 사람이 홈페이지로 유입이 될 수 있게끔 내가 돈을 내는 광고다 해서 페이드 서치라고 해요. 검색 광고는 SA, 서치 애드, 그 다음 페이드 서치, SEM 다 똑같은 말이니까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런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의 정의는 정말 단골 문제니까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검색 광고는 이용자의 능동적인 활동과 검색 활동의 기반이 되므로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한 광고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 요즘 그렇죠. 막 한국 사람들은 정확한, 최대의, 무조건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한 광고라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검색 광고는 아무래도 내가 로그인을 해서 나의 연령대, 성별, 내가 검색한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내가 클릭했던 이미지, 그리고 소재, 몇 날 몇 시에 언제, 이게 다 보고서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타겟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검색 광고의 정의입니다. 저도 지금 되게 불안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일단은 검색 광고의 정의로 설명이 된 내용이라 이 부분은 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 광고의 특징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네, 이게 검색 광고의 특징입니다. 종량제 광고 그리고 CPC 광고로 효율적으로 광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요. 제가 500원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500원마다 클릭을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지 500원에 올려놨다고 해서 24시간 동안 곱하기 500원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클릭한 사람들에게만 광고가 노출되니까 종량제이고 CPC 광고여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광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설명을 제가 한 번 더 달아놨어요. 클릭당 과금되는 시스템으로 광고 노출이 되었을 때 과금이 되지 않는다. 네,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릭, CPC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이따가 검색 광고의 용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텐데 검색을 하고 저희가 클릭을 했을 때만 과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 많으세요. 검색 광고 그거 내가 1,000원에 올려놓으면 1,000원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누른 사람만 나갑니다. 그리고요. 광고 운영 시스템을 통해 광고를 껐다가 켰다가 노출 지면도 설정했다가 입찰가도 바꿨다가 노출 위치도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이유는요. 검색 광고 시스템에 제가 이따가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시스템에 보시면요. 요일, 시간, 위치, 지역, 노출 지면 그리고 광고를 킬지 끌지 그리고 입찰가를 얼마로 할지 그 그룹의 예산은 어느 정도로 할지까지 설정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검색 광고를 한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세밀하게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그 다음에요. 광고 노출 순위. 이거는요. 정말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밑줄 쫙 그어주시고 최대 클릭 비용과 품질 지수에 따라서 노출 순위는 달라집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광고 노출 순위는 최대 클릭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아니에요. 거기에 품질 지수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 지수가 7칸인 분이랑 1칸인 분이랑 경쟁을 하면요. 1칸인 분이 돈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그게 약간 버프?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품질 지수가 7칸인 사람은 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클릭당 비용, 이 클릭당 비용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품질 지수도 같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설명을 이렇게 곱게 적어놨어요. 품질 지수란 키워드, 웹사이트, 그리고 광고 소재의 연관도, 클릭률에 따라서 품질 지수가 부여됩니다. 내가 엄청 삐까뻔쩍한 광고 소재를 등록했다고 해서 품질 지수가 갑자기 막 7칸으로 껑충 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설정한 입찰가에 노출 순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너네 광고 잘했다 하고 부여하는 게 품질 지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 광고 용어예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캡처를 하시든 아니면 제가 자료를 올려둘 테니까 꼭 다운받으셔서 달달 외우세요. 왜냐면 실제 사지선 다형 문제보다 단답식에서 문제풀이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CPS부터 CPI
KPI 뭐 요런 라인은 C라인, 이 라인들은 사지선다형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이 부분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 광고 용어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먼저 KPI는요, Key Performance Indicator. 내가 이 광고를 할 때 뭘 가장 중점으로 볼 건지, 뭐가 나의 광고의 핵심 지표인지를 말하는 검색 광고 용어입니다. CPM은요, 1000회 노출당 비용이에요. 이거 그냥 외워야 돼요. CPC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릭할 때마다 나가는 비용, Cost per Click 해서 클릭당 비용, 종량제 광고라고도 저희가 부릅니다. 한 번 더 요약해드리자면 노출과 무관하게 클릭이 될 때만 비용이 지출되며 비용은 경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품질지수 뭐 이런 내용도 함축되어 있겠죠. 전환당 비용은요, Cost per Action이에요. 이 전환은요, 어떻게 보면 회원가입이 될 수도 있고요, 장바구니가 될 수도 있고요,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전환이라는 건 우리가 전환됐다 할 때 뭔가 상태가 바뀌잖아요. 유입된 소비자의 상태가 뭔가 잠재 고객으로 바뀐 상태, 그 전환은 매체별로 또는 광고주별로 나의 KPI에 대해서 다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회원가입만 전환으로 잡을 거야 하면 그게 전환이 되고요. 나는 구매 건수만 전환으로 잡을 거야 하면 구매가 되고요. 이 전환당 비용은 약간 포괄적인 의미의 전환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뭐 전환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꼬아서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출제된 걸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전환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냥 듣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만, 수험생 분들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환당 비용은 이렇게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서 CPS, CPL, CPI 보시면 끝부분만 달라요. Cost per sale 세부적으로 제가 아까 전환의 개념이 되게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내가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 잡을 때, 그리고 내가 뭐 리드라고 한다면 이것도 약간 포괄적인 개념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치를 했는지에 따라서 전환당 비용에 대해서 뭐 CPS, CPL, CPI로 나눠집니다. 아마 이거는 사지선다형으로 각 검색 광고 용어와 맞지 않는 것은,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될 거예요. 용어별로 앞글자만 따서 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UV는요, 우리 이런 UV 많이 봤죠? 뭐 선크림에도 많이 들어있지 않나요? 이거는 중복되지 않는 방문자예요. 제가 한 웹사이트를 10번씩 살까 말까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한 명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3번을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 사람은 한 명인 거예요. 그러면 총 UV는 2명인 거예요. 이렇게 뭔가 중복되지 않는 방문자의 수치를 UV라고 합니다. 그 다음 PV는요, 페이지 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의 페이지를 둘러봤는지 PV로 저희가 수치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DT는요, 한 페이지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별론데? 하고 바로 나가요. 그러면 이 DT가 짧아요. 그리고 제가 갔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고 쭉쭉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요. 그럼 이 DT가 길어집니다. 그 말인즉슨 방문자의 체류 시간이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노출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광고가 노출된 횟수입니다. 그래서 검색 사용자에게 광고가 노출된 횟수를 의미하고요. 클릭수는 당연히 광고가 클릭된 횟수, 그리고 클릭률은 이제 CTR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고 있고요. 노출수 대비 클릭수 비율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출은 이만큼 됐는데 클릭이 몇 번 적어요. 그럼 클릭률이 낮아지겠죠. 근데 노출이 적어요. 근데 클릭이 많아졌어요. 그럼 클릭률이 높아집니다. 전환율은요, 클릭 컨버전 레이스로 우리가 클릭을 한다고 다 구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클릭한 사람들이 얼마나 구매를 했는지, 그래서 클릭수 대비 전환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컨버전, 이제 전환이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전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를 통해 사이트 유입 후에 특정 행동, 특정 전환을 취하는 것을 저희가 컨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적어드렸다시피 회원가입, 장바구니, 매출 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로아스는요,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뭐 로아스 몇백 프로 나오세요? 로아스 얼마나 나오세요? 이커머스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검색 광고 용어예요. 이게 광고비 대비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터들이 굉장히 많이 삼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내가 광고비는 이만큼 썼어요. 매출이 뭐 나기는 했는데 이게 진짜 많이 난 건지 적게 난 건지 우리가 계산을 두드려 봤을 때 나오는 그 수치, 광고비 대비해서 나의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로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ROI는요, 비슷한데 살짝 달라요. 투자 대비 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순가, 원가가 들어갑니다. 내가 광고비 플러스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예요. 단순히 광고비 대비 수익률
전환율은 로아스, 그리고 ROI는 투자 비 대비 이익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환당 비용은요, cost per action으로 CPS, CPL, CPI로 나눠진다.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출제되는 계산 문제를 나왔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는 문제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험지 받자마자 이 서식을 그냥 전 적었어요. 저도 막 숫자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CPA 내가 이렇게 다 적고 CPA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공식 참조해서 봤어요. 그 정도로 저도 굉장히 검색 광고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정말 달달달달 외워서 이 시험이 어떤 게 나올까 저는 되게 잔머리 써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교육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계산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요즘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상으로 더 나오지는 않으니까 딱 요것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외워주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대입도 해보시고 문제풀이는 제가 한 번에 모아서 한번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집에서 아니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좀 달달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요약해드리자면요. 요런 건 많이 나와요. 구매 건수를 구하시오 했을 때는 저희가 클릭수 곱하기 구매 전환율이에요. 그럼 구매 전환율을 어떻게 구해요? 하면은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오셔서 여기로 오시거나 또는 되게 착한 문제는 구매 전환율은 대충 알려줘요. 구매 전환율이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요거예요. CVR, 클릭수 대비 전환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우리가 계산을 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곱하기 클릭수를 하면 구매 건수가 나옵니다. 어렵죠? 제가 문제는 시간이 조금 많이 타이트해요. 그래서 한 번에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지금은 이론적인 부분만 달달 외워주시고 눈으로 익히시고 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액은요, 객단가 곱하기 거래 건수입니다. 예를 들어 2만 원인 제품을 5명이 구매를 했어요. 그럼 매출액이 이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쉬우니까 매출액 같은 부분은 좀 외워주시고 매출액은 거의 문제에서 아예 나오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포인트는요.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단가를 높이거나 당연히 거래 건수를 높여야겠죠? 당연한 문제예요. 하지만 사지선 다용으로 비과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요즘에는 검색 광고에 활용 방안, 대처 방안, 사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사후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따가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래 건수. 그래서 거래 건수를 어떻게 올리는데 거래 건수는요. 유입자 곱하기 전환율이에요. 유입자가 홈페이지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전환을 했느냐, 도대체 전환율이 얼마나 나왔느냐 곱하기 유입자를 하면 거래 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입자 수를 늘리거나 전환율을 높여야 되는 건 당연한 말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제 사후관리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어 쪽에서는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용어에서 이제 검색 광고 운영으로 살짝 넘어오자면 검색 광고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확장 소재, 광고 소재, TND 뭐 이렇게 나오는데 광고 소재는요. 기본적으로 설명 문구, 저희가 TND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URL, 그리고 13가지의 확장 소재로 구성이 됩니다. 확장 소재는요. 반드시 우리가 13개를 다 세팅했다고 해서 반드시 광고에 표시되지는 않아요. 여기에 반드시 광고에 표시되지는 않는다. 반드시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 틀린 문장이다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예요. 반드시 광고에 다 표시가 되지는 않아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이걸 세팅을 했는데 이거 노출이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TND는요. 저희가 타이틀 앤 디스크립션으로 그냥 이런 문구를 저희가 뜻합니다. 품질 지수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7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소재고요. 이게 설명 문구예요. 이 나머지가 이제 확장 소재가 되겠죠. 그런데 업종별로 확장 소재가 다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업체 분들도 뭐 13개를 했는데 다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업종에 따라서 병원의 경우에는 확장 소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미지나 가격 문구나 홍보 문구 이거 안 돼요. 이게 소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 서브링크입니다. 그래서 서브링크를 해놓은 사람과 안 해놓은 사람 뭐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장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윗단에 있는 파란색 글씨, 저희가 아까 대표적으로 보여드렸던 위에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다들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그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설명입니다. 그러면 제목이 총 15글자, 설명이 45글자예요. 띄어쓰기 포함, 특수문자 포함. 그리고 특수문자는 물결 뭐 이런 거는 쓸 수 있지만 뭐 다른 거는 좀 사용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 확장 소재는요, 총 13개 사용할 수 있는데 전화번호부터 블로그 리뷰까지 쭈루루룩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품질 지수는요, 처음엔 4칸이에요. 처음엔 4칸인데 총 저희가 게이지를 채울 수 있는 그 바가 최대 7칸입니다. 처음에 세팅하셨을 때는 이런 모습이실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약간의 버프를 받아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자, 소진을 하고자 하는 그 광고비를 절감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검색 광고의 용어로서는요,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 이것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 키워드는 일반적으로 검색수가 높고 굉장히 치열해요. 그리고 세부 키워드는 대표 키워드의 하위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 키워드에서 네일 스티커가 있어요. 근데 세부 키워드에 잘 떨어지는 네일 스티커 또는 2021년 네일 스티커 디자인, 이런 게 다 세부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즈널 키워드 같은 경우는 봄 젤 네일, 봄 네일 스티커 추천, 5월의 네일 스티커 종류, 5월 네일 스티커 브랜드,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이나 뭐 계절에 따라서 조회수랑 광고 효과가 급증하는 키워드를 시즈널 키워드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자면 스키장, 이런 것도 시즈널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검색 광고의 종류는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시스템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면 검색 광고 가입은 사업자, 개인 가입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 5개까지 검색 광고 가입이 되고요. 개인은 검색 광고 네이버 아이디 총 2개만 됩니다. 사업자는 5개, 개인은 2개 외워주세요. 검색 광고의 운영에서요, 이제 저희가 종류를 크게 한번 보자 라고 한다면 브랜드 검색 광고, 파워링크 광고, 쇼핑 검색 광고, 그리고 파워 컨텐츠 광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사실 대행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광고의 영역은 조금 더 있지만 일단은 시험에 출제되는 광고의 영역은 딱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브랜드 검색에 대해서만 조금 더 알아보자면 브랜드 검색은 광고 노출 기간이 최소 7일에서 90일입니다. 계약을 할 때 이제 7일, 뭐 90일 이렇게 적어놨다고 이런 분들 계셨어요. 14일은 안 되나요? 제가 딱 15일만 광고할 건데 될까요? 됩니다. 7일에서 90일까지 일할 계산이 돼서 그 검색량 총 그 쿼리가 일할 계산이 돼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쿼리 표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계약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는 광고 집행 전에 계약을 통해서 일정 금액을 미리 지불을 하고요. 계약 기간 동안 노출수나 클릭수 제한 없이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일반형, 브랜드존형 이렇게 PC 모바일 나눌 수도 있고요. 소재 템플릿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시험에 출제가 되지는 않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캡처를 해왔다는 거까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숨가쁘게 달려왔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미 이 내용만 외우셔도 시험에 5문제는 지금 푸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희망회로 가동하면서 오늘은 검색 광고의 이해와 용어 정리, 그리고 검색 광고 등록하는 거 정말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렸거든요. 그 다음은 검색 광고의 등록과 실무 다룰 거고요. 시간이 된다면 문제풀이까지 살짝 한두 문제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검색 광고 자격증 공부 진짜 잘하셨으면 좋겠고 한 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교육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자격증, 또 저예요. 이제 6월달 시험 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있는 검색 광고 마케터 교육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교육은 딱 그거예요. 보충 설명. 그래서 기존의 검색 광고 마케터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나는 시간 여력이 남아요 하시는 분들만 이번 교육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러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나 놓친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 전에 강의, 전년도에 못생기게 찍은 그 강의 확인해 주시고 미리 시청하신 다음에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빠르게 진행이 될까 해요.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 실무부터 오늘은 바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실무에서도 쇼핑 검색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쇼핑 검색으로 들어가시면요. 사실 저는 검색 광고 마케터를 준비하신다면 개인으로도 검색 광고 아이디 생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생성해 보셔서 캠페인부터 그룹까지 하나씩 다 눌러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드린 게 실제 화면이에요. 검색 광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제 마케터나 아니면 대표님 광고주들이 누를 수 있는 실제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화면을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나는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룹 유형에는요, 쇼핑몰 상품형, 제품 카탈로그형, 쇼핑 브랜드형이 있습니다. 사실요, 원래 두 개였어요. 쇼핑 상품형과 카탈로그형이었는데 2020년도 12월 시험에서는 이제 제품 카탈로그형에 대한 질문까지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험부터는 쇼핑 브랜드형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약간 미지수예요. 그래서 일단은 알아놓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핑몰 상품형, 카탈로그형, 브랜드형이 나눠진다. 그래서 총 3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문제 유형이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자, 쇼핑 검색 광고는 쇼핑몰 상품형과 땡땡땡 광고로 나뉜다. 땡땡땡 광고를 집행하려면 쇼핑 제조사 비즈 채널을 등록해야 하고, 광고 가능한 카테고리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집행 가능한 광고주의 제품의 소유권을 가진 제조사, 브랜드사, 국내 독점 유통권 계약자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서술하시오, 적으시오가 단답형 문제 유형입니다. 브랜드형은 아마 지금 갓 나온 거라서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특징은 조금 다른 게, 제조사 또는 브랜드 상품의 판매를 유도하는 게 이제 카탈로그형이고요. 쇼핑 브랜드형은 브랜드의 공식몰의 소유권자, 공식몰을 운영하는 광고주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세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제품 카탈로그형으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살짝씩 들어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면 똑같이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쇼핑몰 상품형은 정말 상품 판매, 누구나 다 쇼핑몰 상품형은 긁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시로는 도매 사이트 같은 거 있죠. 막 다 파는, 이것저것 다 파는 그런 사이트, 헬스기구부터 시작해서 건강기능식품 뭐 입점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뭐든지 다 있는 그런 사이트가 쇼핑몰 상품형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품 카탈로그형은 제조사 또는 브랜드 상품 판매, 제가 어떤 제조사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회사예요. 상품형보다 조금 더 공신력이 있는 브랜드로서 제품을 광고할 수 있는 게 카탈로그형. 그리고 쇼핑 브랜드형은요, 내가 일정의 브랜드로서 판매량, 그리고 일정의 브랜드로서 어느 정도의 기준, 그리고 사람들의 검색량, 이런 게 토탈이 돼서 내가 브랜드로서 네이버에서 등록이 된 상태에만 할 수 있는 게 이제 쇼핑 브랜드형입니다.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브랜드형이 새로 나와서 쇼핑 검색 광고의 유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하고, 상품형, 카탈로그형, 브랜드형, 뭐 동영상형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네이버 검색 광고는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광고 그룹이나 키워드, 소재, 확장 소재를 관리 목적에 따라 이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 확장 소재 단위로 추가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캠페인이나 광고 그룹에 속해 있지만 하나의 묶음에 추가하면 한눈에 성과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전년도에서 잠깐 다뤘어요. 그런데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정답은요, 즐겨찾기입니다. 즐겨찾기는 내가 원하는 키워드, 내가 원하는 소재,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만 쏙쏙쏙쏙쏙쏙 빼서 정말 말 그대로 즐겨찾기 하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광고 관리에서 캠페인 윗단에 위치해져 있어요. 그래서 즐겨찾기는 최대 10개 그룹까지 저희가 세팅을 할 수 있고, 즐겨찾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명 그대로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그룹이나 키워드, 소재, 확장 소재를 목적에 따라서 세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1번부터 10번까지 이름 제가 원하는 대로 목적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목적에 따라서 핵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정답은 즐겨찾기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뀐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에서는요, 보고서단, 그리고 보고서에 대한 성과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어렵게 좀 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실무 보고서단입니다. 자, 저희가 즐겨찾기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핵심적으로 키워드나 뭐 소재, 보고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조금 더 데이터적으로 파악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렇게 보고서를 저희가 추출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새 보고서를 일단 저희가 실제 화면에서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기본 전환 시간, 지역, 매체 이렇게 나와요.
나와요. 그 중에서 기본 단위에서는요, 뭐 계정, 캠페인, 그룹, 키워드, 키워드 확장, 소재, 확장 소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요. 소재 보고서, 키워드 보고서, 매체 보고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이론이라는 거. 그리고 이 보고서를 확인하려면 무조건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거. 프리미엄 로그 분석 꼭 필요합니다. 프리미엄 로그 분석에 대해서는 이후에 심화 과정,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각 보고서별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꼭 한 번씩 읽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뭐 이게 끝인가요? 세부적으로도 볼 수 없나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 캡처를 해왔습니다. 타겟팅을 보시면요. 매체 이름, PC 모바일인지 그리고 뭐 검색인지 콘텐츠 매체인지 지역인지 또 그 지역의 또 상세 지역까지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광고 성과로 보신다면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평균 클릭 비용, 총비용, 노출 순위도 볼 수 있고요. 동영상이 있다면 조회수도 볼 수 있고요. 반응수. 동영상 조회는 검색 광고인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브랜드 검색에 가면요. 동영상형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광고 정보에는요. 캠페인부터 캠페인 유형, 검색어, 확장 소재 당연히 되고요. URL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환 성과에서는요. 전환수 당연히, 전환율, 매출액, 그 다음에 직접인지 간접인지, 전환당 비용, 광고 수익률 이제 저희가 로아스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광고 수익률은 로아스. 바꿔서 외워보시는 것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평균 페이지 뷰, 체류 시간, 전환수, 전환 매출액. 지난 시간에 제가 다뤘던 검색 광고 용어들이 다 전환 성과에서 한 번씩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구분으로 본다면요. 일별, 주별, 요일, 시간대, 월별, 분기별 그냥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연간은 없어요. 분기별로 들어간다라는 거 이거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이렇게 나온 그 검색 광고 보고서 항목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다음 중 네이버, 카카오 매체 리포트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틀린 것은 정답은요. ROI, 노출수, 클릭, CTR, 클릭 비용이 있어요. 여기서 자세히 보셨다면 바로 푸실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유는요. ROI는 저번에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검색 광고뿐만이 아니라 어떤 광고를 더 집행하는지는 네이버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ROI 대신 로아스, 그 광고에서 얼만큼의 광고 비용으로 얼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만 투자 대비 얼마였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ROI는 제가 그때 쉽게 말씀을 드렸던 게 ROI는 거의 대표님들이 체크하시는 부분, 로아스는 마케터가 체크하시는 부분. 그런데 저희는 검색 광고 마케터를 보기 때문에 로아스를 책정한다.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책정할 수 있는 것은 로아스다. 단순한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ROI는 투자 대비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단은 캠페인 단인데요. 캠페인과 그룹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항목 이런 게 되게 많이 섞어서 출제가 돼요. 한번 요약해드리자면 네이버 캠페인에서는요. 캠페인 유형, 기간, 예산 배분의 형태, 균등인지 일반인지 이렇게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룹에서는 좀 더 세부적이에요. 입찰가, 예산, 요일, 시간, 지역, 매체, 소재, 노출 방식. 저라면요. 캠페인을 외우고 캠페인이 아닌 것은 다 그룹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그룹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낼 수도 있으니까 다 외우세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제가 이것도 실제 화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캠페인의 유형, 기간, 예산을 배분 방식, 일반인지 균등인지, 그룹에서는 기본 입찰가, 예산, 요일과 시간, 지역, 매체, 노출 방식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와는 조금 별개로 그룹 예산이 10만 원인데 캠페인 예산이 만 원이에요. 그럼 저희 6만 원까지 노출되나요? 아니요. 캠페인 예산에 포괄적인 컨트롤되는 항목이 더 커요. 그래서 부등호를 보시면 캠페인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캠페인 예산이 만 원이면 그룹 예산이 6만 원이어도 만 원까지만 노출이 됩니다. 캠페인, 그룹, 키워드 단으로 설정이 되고 예산의 설정 방식은 캠페인이 가장 높기 때문에 키워드가 아무리 100만 원, 10만 원이어도 캠페인 예산이 만 원이면 만 원밖에 소진이 안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캠페인 단위에서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심지어 부분 점수도 없대요. 어떡하겠어요? 제대로 외워야지. 노출 기간, 요일, 예산, 균등 배분, 노출 시간. 진짜 헷갈리죠? 아까는 되게 쉬웠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헷갈려요. 정답은 노출 기간과 예산 균등 배분입니다. 어렵죠? 노출 시간과 요일 같은 경우는 노출 기간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6개월 동안 노출을 할 거예요. 이거는 큰 범위인 캠페인에서 설정이 돼요. 근데 6개월 동안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에 노출을 할지는 그룹에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은 항상 큰 거, 예산을 얼마나 쓸 건지, 노출 기간을 얼마나 할 건지 뭐 이런 느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다음이에요. 다음 카카오 검색 광고인데요. 네이버랑 굉장히 많이 섞어서 교묘하게 꼬아서 내는 게 바로 다음 카카오거든요. 같이 들어가 볼게요. 카카오 캠페인에서는요, 똑같이 일예산, 노출 기간, 노출 요일, 시간이 설정돼요. 아까랑 다른 점은 아까 네이버에서는요, 노출 요일과 시간은 그룹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음 카카오에서는 캠페인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요렇게. 그래서 표를 좀 눈에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다른 점은 노출 요일과 시간을 카카오에서는 설정일 캠페인에서 할 수 있지만 네이버에서는 요일과 시간은 그룹 단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카카오 그룹에서는요, 또 노출 영역과 노출 방식, 일예산, 확장 검색이요. 살짝 달라요. 네이버를 달달달달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를 들어가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비교하면서 외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제 화면이거든요. 노출 영역을 PC 할지 모바일 할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노출 방식, 그 다음에 뭐 일예산 이건 당연한 거고요. 확장 검색이라고 있어요. 확장 검색을 했을 때 이 키워드와 비슷한 키워드로 좀 더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것만 할 건지 그것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외 키워드 설정도 된다라는 점. 네, 그 다음은 입찰가적인 부분이에요. 진짜 많이 나와요. 저는 입찰적인 부분을 문제가 될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출제위원들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정말 이 세부적인 포인트에서 내는데 외워볼게요. 입찰가는요, 일괄 변경과 개별 변경이 있어요. 키워드를 한 번에 변경할 건지 키워드에 세부적으로 항목을 설정해서 변경할 건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최근 4주간의 입찰 현황을 바탕으로 최소 노출 입찰가, 중간 입찰가, 순위변 평균 입찰가 등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보시면 실제 화면이에요. 새 키워드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 키워드를 쭈르륵 선택하시면 입찰가 변경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괄 또는 개별 이렇게 나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입찰가가 퍼센티지 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입찰가에서 10%를 감액 또는 증액할 건지, 또는 아예 10원 또는 뭐 500원을 증감액할 건지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70원 미만이면 자동으로 70원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최소가 70원이에요. 네이버 검색 광고는 70원, 쇼핑 검색 광고는 50원. 네, 그래서 10만원 이상이면 또 자동으로 10만원이 돼요. 그래서 최소 70원부터 최대 10만원이구나 외워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렇게 딱 클릭했을 때 1위부터 10위, 막 모바일 1위부터 5위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게 개별 변경이에요. 왜냐면 이거 다 1위로 박는 건데 왜 개별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키워드가 키보드 추천이 있고, 키보드 잘하는 집, 잘 눌리는 키보드, 게이밍 키보드 추천 뭐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게이밍 키워드에 대한 수요가 잘 눌리는 키보드 추천에 대한 키워드의 수요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같이 내가 1위에 입찰을 하고 싶어도 들어가는 입찰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이에요. 키워드를 다 1위에 하지만 입찰가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개별 변경은 키워드의 입찰가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괄 변경은요, 이거 보세요. 선택한 키워드의 입찰가를 100원으로 변경. 그냥 선택한 모든 키워드를 싹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싹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액하거나 싹 다 감액하거나, 여기는 일괄은요 싹 다요. 싹 다. 과거 28일 데이터 기반이어서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검색 광고가 우리 회사만 입찰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광고주들도 누구나 1위를 하고 싶겠죠? 그러면 이거는 2028일이기 때문에 참고 용도지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셔도 나중에 다시 입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 용도라는 거. 그렇다면 문제가 어떻게 나가느냐? 네이버 검색 광고 등록 시스템에서 아래에서 설명하는 1과 2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작성하시오. 어렵죠? 심지어 부분 점수가 없대요. 모두가 다 하나만 외우시고 막 하나만 적으시니까 부분 점수 있냐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나 봐요. 지난번 시험부터 다 부분 점수 없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되더라고요. 자, 1번은요. 최근 4주간 검색을 통해 노출된 광고 중에서 최하위에 노출되었던 광고의 입찰가 중 가장 큰 값이래요. 최하위였는데 거기서 제일 크대요. 네, 그 다음 2번은요. 검색을 통해 노출된 모든 광고의 입찰가를 큰 순서대로 나타냈을 때 중간값이래요. 컸는데 중간이고 최하위였는데 가장 컸대요. 정답은요. 최소 노출 입찰가, 중간 입찰가예요. 어렵죠? 최하위 노출되었던 광고의 입찰가 중 가장 큰 값은요. 최하위라는 건
내가 광고의 노출과는 별개로 일단 최하위의 입찰가잖아요. 이건 노출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크다라는 건 내가 최소 노출은 하겠다라는 그런 굳센 의지가 담긴 그런 입찰 가격? 어떻게 외워야 쉽게 외워질까요? 그래서 일단 최소지만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 노출 입찰가다, 이렇게 그냥 쪼개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고의 입찰가를 큰 순서대로 나눴을 때니까 중간 입찰가.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키워드가 여기에 있는 게 있고 여기에 있는 게 있고 여기에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하위, 여기가 최상위. 근데 최상위였는데 중간이래요. 당연히 중간 입찰가겠죠? 근데 하위였는데 이렇게 최하위였는데 가장 컸대요. 그러면 최소 노출은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다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카카오 검색 광고의 키워드 설명해 드릴게요. 카카오 키워드는요, 직접 입찰, 그러니까 마케터가 직접적으로 세팅하는 입찰 외에도 자동으로 순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자동 입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입찰 한도와 입찰 희망 순위를 지정해서 키워드별 자동 입찰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이버 광고의 특성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동 입찰을 지원해서 희망 순위를 지정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카카오만 돼요. 카카오만. 그래서 카카오 키워드는 자동 입찰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 자동 입찰이 나오면 무조건 카카오에 대한 설명이구나. 외우세요. 네, 그 다음 이거 보시면 실제 화면이에요. 아까는 저희가 이게 네이버랑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일괄 변경과 개별 변경이 있었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세와 일괄이 있어요. 근데 자동 입찰이라고 되어 있죠, 항목이. 그래서 카카오는 자동 입찰이 지원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입찰 순위와 입찰 한도에 직접 입력해도 돼요. 그래서 이건 개별로도 설정이 가능하니까 키워드별 자동 입찰 됩니다. 내가 뭐 100개의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 한 개만 내가 자동 입찰을 하고 싶다. 가능해요. 네이버에선 자동 입찰이 없지만 즐겨찾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경쟁 업체가 몇 개인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은 구글 검색 광고의 자동 입찰 기능인데요. 자동 입찰 기능은 구글 검색 광고와 카카오 검색 광고가 있고,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는 자동 입찰을 지원하지 않는다. 네, 자동 입찰 기능 중에서는요, 타겟 CPA, 로아스, 클릭수 최대화, 전환수 최대화, 전환가치 극대화, 타깃 노출, 점유율. 이거는요, 외우세요. 답이 없어요. 이건 뭐 어떻게 외울까요? 그게 없어요. 구글 검색 광고는 자동 입찰을 지원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지원을 하느냐에 대한 항목이에요. 아까 키워드 카카오랑 비교를 하자면 카카오는요, 그냥 한도액이에요. 내가 이 키워드를 언제, 몇 번째 순위에 얼마의 최대치로 노출을 시킬 건지 이것만 설정하면 되는데, 구글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매체의 자동 입찰 기능인가 했을 때 이런 항목이 나온다면 구글 검색 광고다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이에요. 자, 실무로 들어갔을 때 요런 네이버와는 다르게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설명 문구가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단답식 문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구글 검색 광고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을 때도 얼마든지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상단 게재율이나 특히 노출 점유율 되게 많이 나오고요. 요것도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점유율이나 중복률이나 게재 순위 비율이나 상단 게재율 또는 뭐 노출 비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구글 광고고,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설명이구나 까지만 한번 숙지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봤어요. 그러면 네이버랑 카카오랑 구글의 검색 광고의 소재 노출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거는 이전 강의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이버는요, 성과 기반과 일반 노출 중 선택할 수가 있고요. 카카오는 랜덤과 성과 우선 노출,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는 캠페인 단위에서 광고 순환 게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하는데 외우시는 것밖에 없어요. 검색 광고는 진짜 암기가 반, 계산력이 반. 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서 네이버는 성과이거나 그냥 난 일반으로 가거나, 카카오는 랜덤으로 돌리거나 성과로 가거나, 그 외에 설명은 구글 검색 광고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덤이 들어가면 카카오예요. 근데 이것도요, 카카오가 지금 원래 다음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정말 카카오로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시험에 나올까도 아직은 미지수예요. 왜냐면 광고 시스템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느 시점까지의 그 변화 과정을 시험에 반영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시험이 좀 나와봐야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바로 직전까지도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형이나 캠페인 그룹 소재 키워드로 나눠보자면요, 엄청 많아요. 키워드는 엄청 많죠. 캠페인의 개수, 그 다음에 그룹,
소재 개수 꼭 외우시고 시험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이버 쇼핑 검색의 최소 입찰가는 50원이라는 거. 그럼 키워드의 최소 입찰가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0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여기 5개, 여기 20개, 여기 50개.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구글 검색 광고의 특징은요, 검색 네트워크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로 나뉘어요. 구글의 경우 이건 특징, 되게 별표예요. 1일 평균 희망 지출액을 기재한다고 해서 딱 그만큼 매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30만 원을 30일에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매일 10,000원씩이 균등적으로 소진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트래픽이 많았던 날에는 일 예산의 최대 2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적게 발생하는 날과 이제 상계 처리가 돼서 평균 일수에 이제 평균 일 예산을 곱한 금액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월 청구 한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가진 않아요. 문제 내기 굉장히 쉽죠. 어렵죠. 문제도 꼭 나와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좀 화면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매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월 청구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검색 유형에는요, 확장, 변형 확장, 구문 검색, 일치 검색 순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이 4가지 유형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확장 검색의 뭐 특징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한번 외워보자면, 확장 검색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키워드 목록에 없는 유사어에도 광고가 노출이 되는데, 하지만 방대한 노출 때문에 품질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 있어서 좀 일치 검색이나 구문 검색을 활용했을 때 CTR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일일 평균 희망 지출액을 기재한다고 해서 동일 수준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한 예시입니다. 예산 45,000원인데요. 58,000원이 지출이 됐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초과한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게 이제 상세 처리가 돼서 일일 예산에 곱한 금액으로 이제 월 청구가 됐다 보니까 예산을 45,000원 지정을 하면서 평균 일수에 대한 그 청구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산이 매일 동일하게 소진되는 것은 아니다 까지가 이제 구글 검색 광고의 특징입니다. 네, 오늘도 진짜 숨가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강의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전에 있는 강의가 기본이고요. 이거는 보충 설명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전 강의가 있는데 똑같은 강의 내용을 또 찍기보다는 이미 보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 자료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검색 광고의 실무, 문제풀이 살짝 다뤄봤고요. 효과 분석에 심화는 보고서 단이에요. 그 다음에 사례 분석, 사후 관리들 정말 살짝 다뤘는데, 이거는 이제 6, 7번은 다음번에 다시 함께 리뷰하면서 문제풀이까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 강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020년도 거 컨텐츠에 댓글을 진짜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거 업로드를 꼭 해놓을게요. 꼭.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지금 빨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네, 댓글에 그냥 이메일 달아주시고 좀 시간이 있어요, 여유로워요 하시는 분들은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자료를 업데이트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 강의는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2020년 강의가 정말 120% 풀 버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좀 추가가 되는 내용들만 제가 담았으니까 왜 갑자기 사례 분석이 나와요 하시지 마시고, 기존 강의 다 듣고 시간이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충 설명 느낌으로 수학 익힌 책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네이버 검색 광고 사례 분석에서 사후 관리예요. 일단 사례 분석, 사후 관리 다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광고를 집행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분석을 하고 사후에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챕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대표적으로 로그 분석이라는 게 나와요. 네이버는 이제 로그 분석이라는 명칭으로 사후 관리 시스템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분석은 이제 웹사이트를 방문한 유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도구로 대표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와 에이스 카운터, 비즈스프링 등의 로거 등이 있으며,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 구글 검색 광고에서도 무료로 로그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일단 좀 요약을 해보자면 네이버에서는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고요. 카카오에서는 전환 추적 CTS 설정에서 그 해당 항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글에서는요, 도구 설정에 가신 다음에 전환 애널리틱스로 가시면 됩니다. 잘 이해 안 가요 하신다면 일단 로그 분석이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이니까 지문이 사후 관리 그 이후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구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집중해 주셔야 될 게 그냥 뭐 이런 로그 분석 구글 검색 광고에서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뭐 유료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꼭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은요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의 방문자 수, 페이지 뷰, 검색해서 유입이 얼마나 됐는지, 그 다음에 검색 광고를 통한 전환은 또 얼마나 일어났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요 로그 분석의 실시간 보고서에는요 최근 30분 동안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30분 단위로 나오죠. 네, 30분 단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에 맞는 데이터, 지문이 30분 동안? 네, 숫자를 바꿔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낼 거예요. 그래서 최근 30분 동안이다 라는 지문이 나오면 그 지문은 맞는 지문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태에서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한 전환이 발생하면 네이버 검색 광고 전환 리포트에 유형별 전환수가 표시가 됩니다. 요렇게. 네, 뭐 구매는 얼마나 했는지, 장바구니는 얼마나 담았는지 이런 게 다 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자면요. 이런 내용도 사전에 한 번씩 다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지금 확인 가능한 항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프리미엄 로그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목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항상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이버 페이 전환수 확인 가능하고요. 네이버 페이 전환 매출액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환수, 직접 전환수, 간접 전환수인데요. 광고 클릭 30분 내에 전환이 일어난 경우 광고 클릭 30분 이후부터 전환 추적 기간 내에 발생한 전환수예요. 여기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직접, 간접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전환 추적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저희가 7일에서 20일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원하는 거는 지정이에요가 아니라 마케터가 설정을 해서 전환 기간으로 내가 설정을 하겠다라고 표시하는 게 저 전환 추적 기간입니다. 그럼 전환율 확인 가능하고요. 전환 매출액, 직접 전환, 간접 전환 매출액 둘 다 확인 가능합니다. 전환당 비용과 방문당 평균 페이지 뷰. 한 사람이 방문해서 몇 가지의 페이지를 확인했는지, 몇 개의 페이지를 살펴봤는지 이 평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방문당 평균 체류 시간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을 딱 처음 했을 때 얼만큼 머무는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체류 시간 DT 배웠었죠. 그래서 방문당 평균 체류 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은 광고 수익률, 로아스 확인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 확인이 안 되는 거 ROI는 확인 불가능입니다. 네, 그 다음 카카오예요. 네이버를 다뤘으면 그 다음은 카카오로 넘어가 볼게요. 카카오는요, 계정에서 저희가 전환 추적 CTS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로그 분석 또는 전환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이버는 계정에서 전환 추적 CTS로 접속해서 세팅한다. 틀린 말이에요. 네이버는 프리미엄 로그 분석, 카카오는 전환 추적 CTS 설정. 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구글은요. 전환 추적 항목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설정에서 여기 측정 부분에 전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구글에 대해서 왠지 많이 다룰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 왜냐면 카카오가 원래 다음에서 지금 카카오로 좀 완전 이동이 되고 있어서 카카오보다는 구글이 조금 더 많이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글은요. 그래서 조금 더 딥하게 살펴볼게요. 이거는 2020년도 강의엔 없는 부분이니까 꼭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구글은 전환 추적 항목에서요. 웹사이트, 아까 저희가 설정에서 전환을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이 이 화면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항목 4가지, 웹사이트,
앱 전환, 전화 통화, 가져오기. 가져오기는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틱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좀 판단을 해보겠다, 뭐 이런 느낌? 왜냐면 앱 애널리틱스가 뭐예요? 라고 하신다면 뒤에 우리가 UTM 코드 값을 붙여서 하나의 매체, 하나의 사이트라고 말하면 편할까요?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화면에서 여러 매체의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아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구글 애널리틱스가 나오면 이것도 맞는 말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웹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판매부터 링크 클릭, 페이지 조회, 가입 요런 항목이 확인이 되고요. 앱 전환을 선택을 하시면 앱 설치, 앱 내 구매, 인앱 액션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통화 선택하시면요, 광고에서 호출, 웹사이트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건통화, 뭐 웹사이트에 뭐 032 띵띵띵띵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전화가 얼마나 왔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사이트에서 전화번호 클릭,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애널리틱스 그리고 전화를 통한 판매도 가져오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이버보다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구글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사후 관리를 간단하게 좀 다뤄봤는데요. 문제가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자, 다음 중 로그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정답은 4번이에요. 왜 4번인지 확인해 볼게요. 네이버, 카카오, 구글 검색 광고에서 무료로 로그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맞죠? 아까 제가 무료라고 말씀드렸어요. 로그 분석은 웹사이트를 방문한 유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도구이다. 와이나 다 맞는 말이에요. 매체사에서 제공하는 로그 분석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엑셀 작업 없이 키워드별 전환 성과를 볼 수 있다. 기다려볼게요. 로그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전환 추적 스크립트 삽입이 필요하며 대행 설치만 가능하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직접 설치도 가능합니다. 광고주 직접 설치 또는 대행 설치 둘 다 가능해서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인 거예요. 3번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드리자면 매체사에서 로그 분석을 사용하면 저희가 아까 뒤에서 봤던 것처럼 검색을 통한 유입, 그리고 유입 검색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게 인기 검색어였는지도 다 보여요. 그래서 검색을 키워드별 전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네, 그 다음 문제 같이 한 번 더 봐볼게요. 다음 중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건 정답이 1번이에요. 그럼 왜 1번인지 같이 봐볼게요. 네이버 광고 시스템은 광고 시스템과 구광고 관리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캠페인 하루 예산은 한 번 클릭당 지불 가능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다. 캠페인은요, 캠페인, 광고, 키워드, 소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캠페인은 한 번 클릭일까요? 하루 예산일까요? 하루 예산이에요. 한 번 쉽게 생각하면 캠페인을 우리가 클릭을 할 수는 없잖아요. 키워드를 클릭하는 거지. 이랬을 뻔은 키워드 입찰가는 한 번 클릭당 지불 가능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면 맞아요. 그런데 캠페인 하루 예산은 한 번 클릭당 지불 금액,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네, 그리고요, 예산 균등 배분에 체크하면 광고는 늘 노출된다. 균등은요, 내가 올 예산, 하루 예산을 6만 원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 24시간 동안 6만 원이 소진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하루에 15만 원을 소진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소진할 수 있는 금액이 6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 소진할 동안 우리는 잠시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균등 노출일 때는 광고가 직접적으로 눈에 확인이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고침하면 보였다가 잠깐 사라지기도 하고, 그 이유가 그 예산 전체를 평균 클릭당 비용으로 평균 이 정도 클릭이 되니까 이 정도 써야지 해서 배분, 균등하게 좀 나눠 놓은 거여가지고 이거는 조금 늘 노출되는 건 틀린 지문입니다. 네, 요거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캠페인 고급 옵션에는 광고 노출 기간, 요일,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캠페인이 아니라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네, 그 다음은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아까가 로그 분석이었고, 로그 분석에 대한 기출문제
한번 확인했고요. 이제는 그 로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이 광고가 잘 집행됐다고 볼 수 있지? 라는 그런 사후 관리적인 내용입니다. 자, 전체적인 효과 분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광고를 통한 매출 분석은요, 개선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우리 매출 분석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업체마다 목표 매출, 원하는 ROI, 원하는 로아스, 원하는 CPS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려면요, 매체, 캠페인, 그룹, 키워드 단위의 효과 분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예시를 들고 왔어요. 지금 요거 하나, 두 개 읽어보세요. 네, 읽으셨을 거예요. 네, 성격이 급해서 오래는 못 기다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아스, ROI, CPS를 달성하는 방법은 동일한 광고비로 방문자를 늘리는 것이다. 늘릴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죠? 클릭 비용을 713원으로 낮춰서 운영하면 총 방문자는 6,358명이 되고 2.83%의 전환율로 계산하면 180건의 구매를 달성할 수 있다. 굉장히 멋들어지게 적어놨는데 전혀 현실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거는요, 정말 그런 거 있죠. 좀 답답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클릭당 비용을 낮추면요, 기존에 노출되던 그 노출량, 기존에 그 노출을 통해서 클릭되던 클릭량, 그렇게 들어오던 소비자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713원으로 받아오던 그 우리의 전환 매출액, 우리의 클릭률, 우리의 로아스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떠한 목표도 달성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의 구매에 기여한 키워드를 키워드별로 효과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로아스 개선해주세요. 우리 CPS를 개선해주세요. 광고주의 로아스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무조건 고객의 구매에 기여한 키워드별로 성과를 분석한다. 구매를 일으킨 키워드를 별도 그룹을 파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클릭당 비용을 낮춘다. 노출량을 증가시킨다. 이거는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왜냐면 로아스나 ROI나 CPS나 다 클릭했을 때 나오는 전환, 우리의 전체 광고비 대비 매출액이기 때문에 이게 다 맞물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10가지가 다 맞물렸는데 그 중에 하나, 두 개를 뺀다고 해서 이게 개선이 된다면 이거는 맞물리는 게 아니라 그냥 블럭 쌓기, 테트리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건 하나의 톱니바퀴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클릭당 비용을 낮추는 게 개선안이 되지는 않는다. 고객의 구매에 기여한 키워드, 고관여 키워드를 별도 관리해서 키워드별 효과를 분석해야 된다가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로아스, CPS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요, 저성과 키워드를 제외하는 방법이래요.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별 효과 분석이 필요해요. 그런데 개선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저성과 키워드를 제외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검색 광고는 키워드로부터 광고가 이루어지고 키워드로부터 광고가 유입이 되고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릭을 과소진되는 키워드들 있죠. 예를 들어 저희가 원피스를 팔아요. 그런데 쉬폰 원피스, 리본 달린 원피스, 핑크색 원피스 정말 많은데 그냥 원피스라는 대표 키워드가 저성과 키워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클릭만 너무 많고 여기저기 떠보는 그런 키워드로 활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가 로아스, 전체 광고비 대비 매출액이라면 광고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전환 성과, 전환 매출액을 그렇게까지 가져다 주지 않는 키워드를 꺼버리거나 조금 입찰가를 낮추거나 하는 방법이 개선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요, 전환수와 매출액이 감소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원피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도 구매를 일으키는 소비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7명이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70만 원을 썼어요. 이게 원피스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7건의 전환 건수가 있었고요. 광고비를 7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이에요. 그런데 핑크색 원피스라는 키워드로 갑자기 그때 핑크색 붐이 일어나고 블랙핑크 분들이 핑크색 원피스를 입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전환 건수가 17개가 났어요. 그런데
7만 원을 썼어요. 그럼 당연히 요걸 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7건의 전환수와 매출액을 우리가 감소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 때문에 로아스가 망가진다면 얘를 제외해버리는 게 로아스 개선에 도움이 되는 빠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전환수와 매출액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로아스는 상승하고 CPS는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성과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되는 지표는 CTR과 CVR이다. 이거는 2020년도 강의에 아마 제가 많이 강조했던 내용일 거예요.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정말 단골.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외우세요. 자, CTR과 CVR이 모두 높을 때는 최적의 컨디션이에요. 클릭률도 좋죠. 전환율도 좋죠. 이러면 고효율 키워드를 바탕으로 연관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CTR은 높은데 CVR이 낮을 때 고객이 원하는 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클릭률은 좋았어요. 근데 전환이 뭔가 이렇게 조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랜딩 페이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키워드를 통해서 클릭을 받았어요. 유입이 됐는데 안에서 아무것도 못 찾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러면 랜딩 페이지부터 구축을 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광고를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CTR은 높지만 CVR이 낮을 때는 전환 단계 이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CTR과 CVR이 모두 낮아요. 이거는 광고 중단을 고려해도 된다. 키워드와 광고 소재의 적합성 그리고 광고 중단을 고려해 봐야 된다. 왜냐면요, 클릭도 못 받아요. 겨우 하나 왔는데 되지도 않아요. 전환도 되지도 않아요. 이러면 정말 좀 힘들다 이거예요. 그리고 CTR은 낮은데 얘가 높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광고 소재의 매력도와 키워드 입찰 순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해가 안 가신다면 가장 질문이 이게 제일 많았거든요. CTR은 낮은데 이걸 높으면 굳이 개선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잘 되라고. 더 유입을 많이 받으면 CVR이 높은데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CTR이 낮다라는 거는 우리가 5위에 있어요. 근데 3위에도 한번 놔보면 좋다라는 거죠. 성과 향상을 위해서. 5위에도 충분히 CVR이 높은데 3위에 있을 때는 얼마나 더 높아질까? 성과가 향상을 되기 위하면 입찰 순위도 한번 바꿔보고, 저희가 원피스 맛집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맛집이라는 게 매칭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피스 인기 대폭발 했는데 오히려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TR은 어쨌든 유입을 받아야 되는 가장 첫 대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키워드와 소재, 확장 소재에 대한 연관도와 좀 그 입찰 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요거 성과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되는 지표 꼭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는 진짜 짧고 굵게 끝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 먼저 보고 오세요. 2021년도는 지금 추가된 내용만 다루고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사례 분석과 사후 관리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루 종일 문제만 풀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다 어려운 거 있으셨으면 댓글에 달아주시고 그 문제 긁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색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 네, 오늘은요, 조금 문제풀이와 함께 내용을 정리해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푸시다가 어려운 문제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은 여태껏 함께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풀이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파워링크, 또 네이버 검색광고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조금 약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료로 제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일단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요, 네이버 통합검색, 네이버 내외부의 다양한 노출 매체의 홈페이지 홍보와 또 문구가 노출되는데 너무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해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자면 쇼핑 검색 유형 캠페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 5가지는 네이버 검색 광고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것은 해서 사지선 다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파워 컨텐츠 유형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이거는 블로그나 포스트, 카페에서 있는 컨텐츠를 활용해서 광고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로 보여드렸던 게 저희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뷰탭에 광고로 마크가 뜨는 거, 그게 이제 파워 컨텐츠 유형의 캠페인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저희가 CPC가 아니라 CPT, 정액제 상품인
브랜드 검색 광고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검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호나 브랜드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브랜드의 콘텐츠가 노출되는 광고를 저희가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실제 검색 광고 화면에 들어가면 캠페인 유형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파워링크, 쇼핑 검색, 파워 콘텐츠, 브랜드 검색, 플레이스까지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와 별개로 구 광고 시스템, 클릭 초이스 플러스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파티, 펜션 기획, 스튜디오 뭐 이런 광고가 진행이 되고 모바일 최대 5개 노출이 되면서 CPC 형식은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전화 연결이나 가격 표시, 뭐 서브링크가 이제 과금 영역이라는 건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효과적인 광고 소재 작성을 위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다 맞는 것 같죠? 차별화된 이점 강조, 최상급 표현을 통한 신뢰도 강조, 가격, 프로모션 및 특별 혜택 기재, 1개 이상의 키워드 포함, 확장 소재 활용. 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최상급 표현은 절대 안 돼요. 내가 진짜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최대 판매, 최다 판매, 최대 진출 뭐 이런 표현을 하시려면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 요청에 얘를 클릭하시고 기타 서류에 뭐 최대 제한 자료를 첨부를 하거나 그 최대, 최다, 최상급 표현에 대한 자료와 입증을 분명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다 이렇게 최상급 표현을 통한 신뢰도를 강조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효과적인 광고 소재 작성보다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해서 최상급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분에게는 이게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 중 소셜미디어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블로그, 웹브라우저, 소셜네트워크, 유튜브. 숨어 있어요. 웹브라우저. 이거는 사실 너무 쉬웠죠. 그래서 사실 소셜미디어 하면은 누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는데 블로그랑 뭐 유튜브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문제 내느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좀 이렇게 하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정답은 2번. 웹브라우저는 완전 다른 유형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중 네이버 검색 광고 상품이 아닌 것은 자, 1번 브랜드 검색, 2번 프리미엄 링크, 3번 파워 컨텐츠, 4번 쇼핑 검색 광고. 이거는 앞에서 제가 한번 다뤄드렸죠, 방금. 네, 정답은 2번 프리미엄 링크입니다. 네,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CPC는 검색 광고를 통해 웹사이트로 방문하는데 투여된 비용이다. CTR은 검색 광고가 노출된 횟수 대비 클릭이 발생한 비율을 말한다. 3번 로아스는 광고비 대비 매출액을 말한다. 4번 CVR은 검색 광고를 통해 전환을 달성하는 데 투여된 비용을 말한다. 정말 어렵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들 되게 헷갈리세요. 근데 이게 바로 제 전 강의에서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정답은 일단 4번이에요. 왜냐면 CVR이 다 그럴듯하게 지금 적어놨는데 CVR은 그냥 전환율 그 자체를 뜻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CVR이 검색 광고를 통해 전환을 달성하는 데 투여된 비용이 아니라 그냥 전환이 얼마나 났는지 그거에 대한 퍼센트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로 봤을 때 CVR이라는 이 단어는요. 10,000명이 홈페이지에 방문했는데 구매를 한 사람이 단 20명이다 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이 홈페이지의 CVR은 0.2%인 거예요. 그래서 이 CVR 자체는 홈페이지 방문했던 사람에서 이제 구매가 얼마나 됐는지 그 퍼센티지를 말하는 전환율이기 때문에 달성하는 데 투여된 비용까지는 틀린 내용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다고 끝내지 마시고 꼭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2번, 3번은 맞는 내용이니까 꼭 외워서 시험장 들어가야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었다. 네, 다음 중 광고 성과를 상승시키기 위한 랜딩 페이지 운영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키워드 검색량이 감소하면 랜딩 페이지를 변경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2번 CVR이 낮을 때 랜딩 페이지를 변경하거나 개선한다. 3번 특정한 타깃이나 시즈널 이슈 등의 고객의 니즈에 따라 페이지를 별도 구성한다. 4번 랜딩 페이지에 키워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은요. 1번이에요.
아까 CVR 나왔잖아요. 그래서 CVR이 저희가 전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환율이 낮을 때 랜딩 페이지를 변경하거나 개선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유입이 됐는데 홈페이지에 유입된 사람 자체가 구매가 없이 이탈을 한 거잖아요. 왜냐면 전환율이 낮았으니까 전환된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 건 랜딩 페이지에도 한번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CVR이 낮을 때는 랜딩 페이지를 변경하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 특정한 타깃이나 시즈널 이슈 등의 고객의 니즈에 따라 페이지를 별도 구성한다. 이것도 완전 맞아요. 저희가 여행사 홈페이지를 생각해보면은 뭐 봄에 여행 가기 좋은 특가 상품, 여름에 좋은 특가 상품, 뭐 지금 이맘때 좋은 특가 상품 이렇게 나눠져 있는 랜딩 페이지를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나는 이제 좀 따뜻한 나라로 가고 싶어. 그런데 따뜻한 나라와 차가운 나라, 추운 나라 다 섞여 있다면 이건 또 전환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타깃이나 시즈널 이슈 등의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페이지를 별도 구성하는 것도 광고 성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 랜딩 페이지에 키워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는요, 적절해요.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고르는 거였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원피스를 검색을 했어요. 키워드로 원피스를 검색을 했는데 랜딩 페이지에 원피스가 하나도 없이 다 바지예요. 랜딩 페이지에 원피스 특가, 뭐 원피스 원래 정가 이 가격인데 뭐 할인해서 이 가격 이런 말이 전혀 없이 뭐 티셔츠 할인, 티셔츠 뭐 엄청 좋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고객은 그 키워드가 필요해서 검색을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홈페이지에 정작 그 키워드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광고 성과를 하락시키는데 많이 작용될 요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키워드 검색량이 감소한다고 랜딩 페이지를 바꾸려면 저희는 도대체 수천 수백 가지 랜딩 페이지를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3번이랑 조금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키워드의 검색량은요. 시즌에 따라서 타깃에 따라서 검색량이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랜딩 페이지를 우리가 변경하고 계속 개선해야 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요약해 드리자면 저희가 성과 향상을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지표는 CTR과 CVR이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약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CTR과 CVR이 모두 높을 때, 그러니까 클릭률과 전환율이 모두 높을 때는 최적이에요. 더할 나위가 없어요. 고효율 키워드를 바탕으로 연관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 확장. 자, 보시면 클릭률도 좋아요. 뭐 예를 들어 키워드를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뭐 10개의 리스트 중에서 우리가 클릭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거기에 전환율도 높아. 그럼 뭐 더할 나위 없죠. 클릭을 통해서 광고로 유입되는 비율도 높고 그 광고를 통해서 구매를 전환하는 그 비율도 높으니까 이건 정말 일석이조거든요. 최적이에요. 그런데 CTR, 클릭률은 높은데 그 안에서 전환율이 낮을 때는 고객이 원하는 걸 찾지 못한 거예요. 검색을 해서 유입은 받았어요. 근데 구매를 하지 못하고 이탈이 돼요. 계속. 그러면 그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CTR과 CVR, 클릭도 못 받아요. 전환도 낮아요. 이랬을 때는 키워드와 광고 소재가 적합한가? 내가 원피스를 검색했을 때 원피스에 대한 광고 문구와 소재가 45자, 15자 이내로 정말 매력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가 1차. 2차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랜딩 페이지의 문구나 콘텐츠가 충분히 매력적인가까지를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CTR은 낮아요. 그러니까 클릭이 낮고 전환율은 높아요. 그랬을 때는 광고 소재의 매력도, 아까 말씀드린 소재, 그 다음에 광고 문구, 15자, 45자에 대한 그 매력도와 키워드 입찰 순위가 너무 낮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바일 같은 경우는 많이 보여도 이제 5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 업체가 뭐 6위, 7위에 가 있어요. 그러면 클릭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입찰 순위를 조금 높여보기도 하고 광고 소재를 좀 바꿔보기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를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CTR, CVR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 바꿔서 용어를 바꿔가면서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CVR이 높을 때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뭐 전환율이 높을 때 이렇게 바꿔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CVR이 낮을 때 랜딩 페이지를 변경하거나 개선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키워드 검색량이 감소한다라고 했을 때 랜딩 페이지를 변경하는 건 너무 수많은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좀 상상을 해보면서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 중 제품 제작 과정에 참여하거나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제안하는 능동형 참여형 소비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제가 진짜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작 과정, 우리가 제품을 제작하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소비자, 그리고 제안도 해요. 그랬을 때 저희는 애드슈머, 프로슈머, 디지털 노마드, 블랙 컨슈머 있는데 확실히 아닌 건 알겠어요. 그쵸? 블랙 컨슈머는 정말 블랙리스트 막 좀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왜 이러죠? 그러면서 컴플레인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그렇게 지칭하고 정답은 이제 프로슈머예요. 저희가 제품을 생산하는 좀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프로덕트 그리고 컨슈머가 합쳐진 이제 합성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프로슈머는 항상 꼭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제작 과정에 내가 참여한다. 그러면 프로덕트와 컨슈머의 그런 중간적인 단계?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중 네이버 광고 시스템 기본 설정에서 노출되는 지표로 틀린 것은 갑자기 기본 설정이라고 하니까 어려워진 것 같죠? 상태, 전환수, 평균 클릭 비용, 총 비용. 이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답은요. 2번이에요. 전환수가 왜 안 나와요? 하시는데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기본 설정,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그냥 볼 수 있는 지표가 있고요. 사용자 설정에 맞게 그 선택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지표를 선택해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전환수는 내가 굳이 선택을 해서 봐야 되는 지표지 기본 설정에 노출되는 지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시를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가 기본 설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키워드의 상태, 키워드, 현재 입찰가, 품질지수,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노출 현황, 그리고 평균 클릭 비용과 총 비용 노출 가능 광고 개수까지가 기본 설정입니다. 네, 그래서 전환수는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여기 기본 설정을 이제 그 시스템에서 클릭을 하시고 전환수, 로아스 다 선택이 가능하시니까 전환수는 일단 기본 설정은 아니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키워드의 상태에 대해서 이 키워드의 상태는 어떤 의미예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태는 키워드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여기 온오프 버튼이 보이시죠? 이 온오프 버튼을 통해서 이 키워드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현재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키워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상태의 영역입니다. 네,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네이버 검색 광고 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소재는 사용자에게 보이는 광고 요소이다. 파워링크 소재는 사업자 번호, 상품 정보, 즉 상품 이미지, 가격 정보, 상품명 등을 말한다. 네이버 확장 소재 유형으로는 전화번호,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위치 정보 등이 있다. 등록한 확장 소재는 모든 매체에 광고 노출 시 함께 노출된다. 어렵죠? 헷갈리죠? 네, 네이버 검색 광고 소재라고 하면은 우리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광고 문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확장 소재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분명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업자 번호는 없어요. 가격 정보도 있고요. 상품명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 정보는 넣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파워링크를 이렇게 봤을 때 상품의 이미지 넣고요. 확장 소재, 설명 문구, 그 다음에 가격, 서브링크까지 다 넣을 수 있어요. 총 13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 거기에 사업자 정보에 대한 내용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네이버 확장 소재 유형으로는 전화번호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이버 예약 가능하고요. 카카오톡 위치 정보 등이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한 확장 소재는 근데 카카오톡이 안 되죠. 카카오톡이 안 되고 네이버 톡톡, 네이버 예약, 네, 네이버 예약 시스템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등록한 확장 소재는 모든 매체에 광고 노출 시 함께 노출된다. 함께 노출되진 않아요. 이 중에서 가장 클릭률이 좋고 연관도가 높은 거 위주로 노출이 되고요. 이 예시로는
확장 소재를 13개를 다 등록한다고 해서 그 전화번호 모양, 전화로 연결되는 바로 그 확장 소재가 바로 뜨진 않아요. 내가 고객들이 이걸 많이 누르고 나의 확장 소재가 많이 연관도가 높구나 했을 때 그 확장 소재가 많이 뜨고 이제 클릭률에 반영돼서 뜨는 거지 13개가 다 노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희는 스크롤 바를 정말 작게 계속 올려야 내가 원하는 노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등록한 확장 소재가 모든 매체에 광고 노출 시 다 노출된다는 좀 틀린 얘기고요. 네이버 확장 소재 유형으로 카카오톡은 안 되고요. 파워링크 소재의 사업자 정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소재는 사용자에게 보이는 광고 요소이다. 이건 완전 그냥 개념 설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중 모바일 광고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여 높은 광고 메시지 도달을 보인다. 오케이. 모바일 기기의 특성상 위치 기반 지역 광고나 개인 맞춤형 광고로 진화하고 있다. 즉각적 반응성으로 빠른 구매 연결이 가능하다. ROI를 향상시키기 위한 광고 노출의 극대화가 필수적이다. 참 그럴싸하게 말 잘 붙였죠. 정답은 4번이에요. 사실 모바일 광고가 광고 대비 투자율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PC보다 모바일의 구매자가 더 높으니까 모바일 광고에 조금 더 집중해야겠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필수적이진 않을 것 같고요. 그게 ROI와 연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굳이 껴맞추자면 로아스에는 어느 정도 맞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투자 대비 수익률, 내가 총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투자한 그 비율에 대해서 그걸 향상시킬 때 모바일 광고를 노출시키는 게 필수적이다? 이거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4번은 절대 아니고요. 모바일 즉각적 반응으로 빠른 구매 연결 완전 가능하죠. 저희가 뭐가 필요해. 근데 이 PC를 내가 들고 밖에 나가서 지금 가장 맛있는 맛집을 치진 않잖아요. 내가 지금 다이어트 도시락이 필요한데 다이어트 도시락을 PC를 들고 나가서 검색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빠르게 검색해서 네이버페이 연동도 요즘 되고 계좌 연결도 되니까 빠른 구매 연결 가능하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되실 거예요. 네, 그다음 모바일 기기 특성상 위치 기반 지역 광고, 개인 맞춤형 광고 진화하고 있다. 완전 맞죠? 저희가 그룹에서 지역 설정 가능하다고 보여드린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대 설정, 요일별 설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쇼핑 검색 광고에서는 성별, 연령별로 이제 광고를 세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또는 위치 기반 지역 광고로 진화한다라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네, 그 다음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여 높은 광고 메시지 도달을 보인다. 이것도 완전 맞죠. 왜냐면 저희가 12시에 광고를 할 거예요 해서 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외부에 있지만 그래도 광고를 볼 수 있는 거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모바일 광고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네,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준비한 문제예요. 근데 혹시라도 제가 놓친 문제나 조금 혼자 푸시다가 이해 안 가요 하는 문제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댓글 달려드려 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제풀이까지 했는데 사실 시험이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내일은 좀 특강, 쪽집게로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푸시다가 모르는 문제 있으시면 꼭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문제 가지고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 꼭 시험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년도 검색광고 마케팅 자격증 1급. 네, 오늘 마지막 2021년도에 대한 설명 자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쪽집게 특강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2020년도 쪽집게 특강과 더불어서 나는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나는 구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번 강의도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디지털 마케팅의 정의예요. 되게 많이 저희가 복습했고 짚어드렸고 이전 2020년도 강의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정말 빽빽하죠.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디지털 마케팅의 정의는요. 일단 인터넷 마케팅, 소셜미디어 마케팅, 포괄하는 개념이다 라고 했는데
무조건 필요한 거는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요 문구 자체만 필요해요. 정의를 서술하시오가 저희의 문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꼭 디지털 마케팅의 설명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고 정답이라고 했을 때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적을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장 세분화는요. 비슷한 선호와 취향을 가진 소비자들을 묶어서 집단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에만 마케팅 자원이나 노력을 집중해서 뭐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플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성별, 연령, 인구 통계학적 변수는 항상 있을 수 있고요. 가치관, 개성에 따라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정장을 좋아해요. 그래서 정장을 가진 소비자들을 묶어서 얘네는 정장을 좋아하는 카테고리, 예시예요. 카테고리 이렇게 묶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여자였고 그 안에 남성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업종은 남성 브랜드였어요. 그럼 저는 성별적, 인구 통계학적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장 세분화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디지털 광고의 특성. 이거는 무조건 나왔다 하면 맞춰주셔야 돼요. 네, 트래킹의 용이성. 당연히 트래킹 되고요. 정교한 타겟팅. 성별, 뭐 연령, 뭐 시간, 지역까지 되니까 정교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전달의 융통성. 저희가 한 가지 키워드로 소재를 5개까지 만들 수 있고요. 이 사람한테 이걸 했다가 성과가 안 좋으면 소재를 바꿔서도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달에서도 융통성이 있는 편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상호작용성은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블로그에 리뷰가 올라와요. 스토어쯤에 리뷰가 달려요. 그런 게 이제 상호작용성, 소비자의 피드가 우리 브랜드의 마케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광고의 특성에는 상호작용성도 포함이 됩니다. 네, 검색 광고의 특징은요. 다시 한번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고요. 종량제 광고로 CPC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광고 노출이 되었을 때 과금되지 않고 클릭이 됐을 때 과금이 되는 게 검색 광고의 특징이다. 네, 이건 꼭꼭 암기해 주시고요. 광고 시스템을 운영할 때 광고 온오프, 노출 지면, 입찰가, 예산 등을 탄력적으로 실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검색 광고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냥 훅 날리는 게 아니라 난 하루에 이만큼 쓸 거고 노출은 이만큼 할 거고 시간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런데 변수가 생겼네? 하고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것도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네, 광고 노출 순위는요. 내가 입찰가가 엄청 높다고 해서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최대 클릭 비용과 품질 지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품질 지수는요. 키워드, 웹사이트, 광고 소재와 연관도와 클릭률에 따라서 품질 점수를 부여합니다. 뭐 이 업체가 돈을 많이 쓰는군 해서 부여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소재의 연관도와 클릭률에 따라서 부여가 됩니다. 요거는 진짜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검색 광고는 실시간으로 성과 분석은 어려워요. 네, 주식이랑 제가 지난 연도 2020년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2021년도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광고 성과 분석이 왜 어렵냐? 저희 보고서 된다면서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면서요. 실시간으로 운영은 돼요. 내가 지금 이걸 수정하겠습니다 했을 때 수정은 돼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성과 분석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노출이 이만큼 됐고 클릭이 이만큼 됐고 내가 로아스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라는 거는 지금 현재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유입이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정말 면밀하게 정확하게 세밀하게까지 성과 분석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서를 뽑았을 때 오늘 기준 제외하고 이제 어제 데이터 24시간 전으로 저희가 집계가 되기 때문에 실시간 성과 분석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데이터 확인은 가능해요. 근데 성과 분석은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실시간 성과 파악이 어렵다. 이건 또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성과 분석까지 간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주식과 저희가 대입을 해봤을 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 노출량과 클릭량, 소비자가 얼마나 클릭할지 이것도 30일의 데이터지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과 분석이 실시간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광고 운영은 실시간으로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점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관련 리소스가 많이 투여된다. 왜냐면 실시간으로 광고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 다음 초기 브랜딩 광고로 적합하지 않다.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유저에게만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맛있는 김치찜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오픈한지. 그럼 김치찜을 검색을 하겠죠,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검색을 했는데 저희에 대한 브랜딩도 없죠. 가격도 없죠. 어떻게 맛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신규 고객 말고는 믿고 들어오실 분들이 없는데 그 수많은 경쟁 업체 속에서 우리가 브랜딩을 지켜내기에는 김치찜만 엄청 파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도 확장 소재, 이미지는 등록 2개밖에 안 되고 13가지 확장 소재로 쇼부를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 대형 포털에서 검색 광고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PC에서는 파워링크가 최대 10개,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3개에서 5개까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비누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도 몇백 개의 브랜드가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노출될 수 있는 업체 PC 기준 10개, 모바일 기준 3개에서 5개 이 정도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정 클릭을 방지하기 어렵다. 어려워요. 왜냐면 아무래도 저희가 IP를 안다고 한다면 차단이 가능하지만 IP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부정클릭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행사들이 저희 부정클릭 방지 솔루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신 거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딱 시험 나오기 딱 좋죠. 그래서 꼭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IP 차단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검색 광고 주요 용어예요. 근데 요거는 꼭꼭 암기해 주시고 광고 성과 계산 수식 이것도 꼭꼭 암기해 주세요. 이거 만약에 안 외웠다 하시면 틀리는 문제 한 4개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자격증 3강이 좀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계산 수식을 어떻게 푸는지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KPI나 CPC나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에 대해서도 꼭 나오니까 이 설명은 딱 여기 나와 있네요. 15분 38초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가져왔는데 이제 노출수, 클릭수, 전환율까지는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저희가 많이 설명을 해드려서 로아스, ROI, 전환당 비용에는 CPS부터 I까지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서 나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헷갈리는 게 로아스랑 ROI, 그 광고 대비 수익률이랑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는 거, 인베스트먼트가 뒤에 들어간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검색 광고 이제 계산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4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외우고 들어가셔야 풀 수 있으니까 꼭 암기해 주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서 그룹단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룹단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자, 제목 15글자, 설명 45글자,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확장 소재는 총 1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즐겨찾기는요, 여기 하나 총 10개씩이니까 1000개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그룹당 100개 정도 가능한 거겠죠? 100개, 그래서 총 1000개. 네. 그다음에 광고 노출 전략에 대해서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광고 노출 전략이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는 일단 매체 유형, 지역, 요일,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노출 요일과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요. 이거는 네이버랑도 동일합니다. 근데 카카오는 노출 영역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세부 매체까지 제외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노출 영역을 카카오 네트워크, 카카오 이렇게는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외에 세부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파트너 하나를 제어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네이버는 돼요. 네, 그래서 좀 뭔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왔다 하면 그냥 네이버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슈로는 저희가 이제 다음이랑 카카오가 아예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변경되는 사항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카카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출제가 된 상황에서 다음이 카카오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전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조금 발빠르게 그 문제를 삭제했다고 한다면 카카오의 비중이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 구글은요, 캠페인에서 네트워크 위치와 언어가 설정이 돼요. 왜냐, 구글은 글로벌하잖아요. 언어, 예산, 시작일, 종료일 설정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구글이 조금 더 언어적으로 시작, 종료일 요런 쪽으로. 근데 그건 네이버도 가능하니까. 네. 네이버 광고 노출 한번 보시면 이렇게 PC 모바일, 검색 및 포털 매체, 파트너 매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출 매체 개별 선택에 들어가시면 아까 세부 매체를 제외하는 기능이 없던 카카오와는 다르게 네이버는 세부 매체 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네이버 지식인을 노출할 건지 카페에 노출할 건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제한하실 수도 있고 설정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역도 모든 지역에 할 거니 아니면 제외 지역만 따로 팔 거니 아니면 노출할 지역만 너네가 선택할래? 까지 돼요. 그래서 구로 검색하면 구 쪽으로만 노출이 되고요. 시로 검색하면 시 쪽으로만 노출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카카오와 네이버도 1시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이버도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노출할 건지 말 건지 설정할 수 있고요. 자정부터 시작해서 자정까지 1시간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구글 광고 노출이에요.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구글 조금 더 파볼게요. 캠페인에서는요, 위치, 아까 위치 설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국가에 너네 다 노출할래? 아니면 대한민국? 아니면 다른 위치 입력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는요, 여기 저는 이제 한국어만 선택을 해놨는데 내가 글로벌 회사예요. 막 영어의 그런 수요도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 해외 팬들이 되게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광고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는 해외에서도 노출을 시킬게요 한다라고 하면 영어, 다른 나라 언어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 입찰 전략도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전환으로 하겠다 하면 타겟 전환당 비용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나 하루에 얼마 쓸 거야? 예산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콘텐츠 제외, 이게 조금 어려웠죠? 요겐 없네요. 네, 콘텐츠 제외도 설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는 나는 이런 콘텐츠에는 내가 노출을 안 할게요. 이런 쪽에는 노출을 안 할게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제외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평균 지출 희망액에 대해서 여기 자세한 설명, 이건 구글에 나오는 그대로거든요. 한 달을 기준으로 1예산에서 월 평균 일수를 곱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는 없지만 1예산을 10만 원으로 설정했다고 10만 원만 소진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기준으로 일수 곱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도 많이 나와요, 시험에. 구글은 일평균 희망 지출액을 설정하면 이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데 초과해요. 근데 이제 월별로 봤을 때는 초과되지는 않는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환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을 때는요, 이렇게 설정 더 가능하고,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는 주간별로 저희 예상 실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에 추정치 하면 요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요거는 업종마다 특성마다 내가 어떤 거를 제외하고 어떤 걸 설정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카카오 키워드 광고의 노출 방식은요, 일단 캠페인에서는 검색 네트워크, 쇼핑 플러스, 스타일 포커스 선택 가능한데 캠페인 전략 설정에서 노출 기간, 시간, 요일, 일예산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룹 설정에서는요, 그룹의 일예산 노출량의 확장 검색, 소재 노출 방식까지 설정이 가능하지만 확장 검색의 경우에는 제외 키워드 사용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카카오는 되게 변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는요, 다음 키워드에서는 확장 검색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와 조금 비슷한, 이 키워드를 뭔가 유사한 그쪽에도 확장 검색이 가능했었는데 여기에 저희가 제외 키워드 설정까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올지는 약간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다음 카카오 쪽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 문안 노출 방식은요, 랜덤과 성과 우선 노출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확장 소재는 기존 소재를 포함하여 랜덤으로 노출이 됩니다. 랜덤으로.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광고 그룹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만 있고 키워드 품질 지수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네이버는 그룹의 품질이 아니라 키워드의 품질이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는 키워드는 못 보는데 그룹은 볼 수 있어요. 네,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대 소재 개수 20개. 네이버 몇 개였죠? 5개.
네, 네이버는 소재는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확장 소재가 13가지였거든요. 그런데 다음 카카오는 이제 소재는 최대 2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요약해봤어요. 네, 품질 지수는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구글에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의 품질 평가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지수가 구글에는 품질 평가 점수로 지칭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점부터 10점까지 있습니다. 네이버랑 다음 같은 경우는 최대가 7칸이에요. 그런데 구글은 10점까지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본 4칸은 이제 들어가고 먹고 들어가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1칸에게 그런데 구글은요 0칸. 진짜에게. 이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올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난해한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광고 방문 페이지가 사용자와 관련성이 높을수록 품질 평가 점수가 높아져요. 이거를 관련성을 우리가 높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랑 비관련인 분들한테는 광고 노출을 하면 안 되는 건가? 까지 저는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구글에서 품질 평가 점수를 좀 매기는 방식은 광고와 방문 페이지 사용자와 관련도가 좀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방문 페이지의 만족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룹은 하나의 키워드 그룹당 5개에서 20개 키워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최소 입찰가 50원이라는 거. 네, 구글의 품질 지수, 품질 평가 점수는 이제 계정의 키워드별로 1점부터 10점까지 들어가고요. 카카오는 아까 그룹단 키워드 품질 평가 점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이버랑 구글은 키워드별로 이제 평가 점수가 들어간다라는 거. 네, 여기 보고서에서요. 여기 들어가면 품질 평가 점수가 있어요. 실제 마케터 분들도 못 찾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있어요. 다 찾아보세요. 네, 여기 점수 있다라는 거. 네, 그 다음 노출 제한 IP 차단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헷갈리거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대 600개 가능하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최대 500개 가능합니다. 그리고 URL을 등록하면은 URL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이트에만 광고가 나가지 않으니까 내가 IP 제한을 할 건지 URL을 제한을 할 건지는 다음 카카오에서는 가능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것도 미지수예요. 네, 일단은 그리고 주요 포털 사이트 중 다음 네이트는 노출 제한 사이트로 URL을 등록해도 광고 노출이 제한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음 카카오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하는데 다음에 노출 제한을 한다? 이거는 그냥 광고 안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이건 정말 당연한 말이라 헷갈리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 바로 정답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시는요 네이버랑 조금 달라요. 여기 광고 관리단에 들어가서 계정 관리, 노출 제한 관리에 이제 여기서 등록을 하시면 이제 개수와 선택된 IP가 노출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구글 검색 광고의 특징으로는요. 실적 목표에 맞게 입찰가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자동 입찰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입찰 기능이 있는 거 유일합니다. 그 다음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 연관 키워드를 추천받을 수 있고요. 키워드 복사 시 입찰가 최종 URL을 포함하여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와 소재의 최종 도착 URL을 설정할 수 있고요. 둘 다 했을 때는 키워드에 우선 적용됩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죠? 네이버에서 캠페인이랑 그룹 예산을 설정했을 때 캠페인에 우선 적용이 됐던 네이버와는 다르게 구글은 뭐 URL을 키워드나 소재 입력을 했을 때 키워드 쪽에 우선 적용이 됩니다. 네, 그 다음 구글 검색 광고의 특징으로는요. 결과의 상단 또는 하단에 위치할 수 있고 최대 4개의 광고만 결과 상단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이버보다 더 타이트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예상 효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계산이 되고 광고의 품질은 클릭률과 관련성, 방문 페이지 만족도가 측정이 됩니다. 구글의 경우에서 아까 요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1일 평균 희망액을 선택했다고 해서 매일매일 동일하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이렇게 소진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일 예산에 최대 2배까지 증가할 수 있지만 지출이 적게 발생하는 날과 많이 발생하는 날이 상쇄가 돼서 월 평균 일수 3.4일에 곱해서 그 금액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 월 청구 한도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 유형에는요. 확장, 변형 확장, 구문 검색, 일치 검색 순이 있는데 이거는
2020년 강의에 너무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요런 내용이에요. 뭐 확장 검색은 뭐 여성용 모자를 했을 때 숙녀용 모자 구매까지 들어간다라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네이버 검색 광고 그룹의 상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비즈 채널이 검토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비즈머니 충전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비즈 채널 노출 제한이 걸렸어요. 이거는 내가 광고를 할 비즈 채널 그 주소에 뭔가 제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비즈 채널을 수정하고 재검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 그룹 예산이 도달했어요. 그럼 예산을 변경하시거나 아예 제한 없음 풀어보시고요. 캠페인 기간 외 조치, 뭐 노출 기간, 캠페인 그 네이버에서는 캠페인에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캠페인 기간이 혹시 종료되진 않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한 없음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일부 노출 가능, 뭐 PC에만 노출이 되어 모바일에만 노출이 되어 한다라고 한다면 전체 PC, 모바일 이 셋 중에 뭔가가 하나가 클릭되진 않았는지, 전체가 아니라 PC에만 선택이 되진 않았는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로그 분석 너무 많이 나오죠. 요약해드리자면 뭐 카카오, 네이버, 구글 다 무료로 로그 분석을 지원하고 있고요. 무료라는 점 그리고 대행 설치, 자가 설치 모두 다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는 도구에서 프리미엄 로그 분석, 프리미엄이 붙어요. 카카오에서는 계정에서 CTS 설정 들어가고요. 구글에는 도구 및 전환 설정, 전환 또는 애널리틱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말 빠르게 달려왔죠. 네. 일단은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니까요. 꼭 숙지하시고 나는 시간이 조금 남는다 한다면 용어랑 계산하는 거 그거는 꼭 외워주시고 2020년도 강의 그래도 한 번씩은 다 훑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 정말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꼭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